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고 말을 하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진짜 불쌍한 퐁퐁이 친구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마누라의 바람만 무려 5번. 어느 불쌍한 30대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혼기, 아니 퐁퐁이의 눈물. 원제: 30대 중반 남자, 이혼한 지 3년입니다. 지금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그 미친 여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썰,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9년 전, 당시 제 나이 27살, 대형 사고를 친 게 좀 있었어요. 결혼 전에 애를 낳은 겁니다. 혼전 임신이 아니라 혼전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부사관을 전역하자마자 바로 식을 올리는데, 아니 이런 미친, 하필이면 바로 그 타이밍에 북한 김정일이가 죽어버린 거요. 그래서 부대에 비상이 걸렸고 친한 군인 동료나 동기들 진짜 단 한 명도 못 왔어요. 아이씨,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개빡치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리고 애 둘 낳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5살 때 어느 날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처지만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고, 그런데 평소 일할 때는 전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헐, 집에 어떤 이상한 아줌마들이 둘 와 있는데 엄청 화가 난 상태고 무슨 일인지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반드시 당신 얼굴을 보고 말을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혹시 나 몰래 빚낸 거 있냐? 등등등 막 이러는 겁니다. 사람 무섭고 불안하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씨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덜덜덜 떨어가며 집으로 갔어요. 분명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불안한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들을 봤는데,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당황을 했죠. 아줌마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본인 가방에서 사진 수십 장을 뿌려댑니다. 순간 이건 또 웬 미친 짓거리인가 했는데, 헐, 사진 몇 장을 자세히 보니까 제 마누라예요. 완전히 옷을 다 벗은 상태였고 몸 여기저기에 뭐 똥병기, 노예 이딴 걸 써놓고 찍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러는데, 이때 그 아줌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 당신 마누라 죽이러 온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 전에 무슨 일인지 알려는 줘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증거 보여주는 거다. 딱 이러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2대1로 다구리를 깝니다. 이때 저는 말릴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멍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줄담배만 피웠는데, 썰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쓸게요. 추가: 다들 저녁은 드셨습니까? 사실 제가요, 저렇게 대충 떡밥만 던져놓고 조금 전까지 이걸 계속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몰랐는데요, 막상 글을 쓰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제 상상 이상으로 기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왕 시작한 거 그냥 쓰기로 결심했고, 또 길게 써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스샷 첨부합니다. 자, 이혼, 그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양육과 친자 결정권에 관한 협의서, 진짜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참고로, 저 초딩 4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글, 국어, 아무튼 20점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휘력 같은 건 바라지 마세요. 알아서 이해를 하시라, 이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먼저 저희 마누라하고 저는요,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구라를 쳤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채팅에서 만났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여하튼 그때가 제가 부사관 3년차였고 솔직히 치마만 두르면 무조건 좋아하던 상태, 그런 정신 상태. 또 이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죠. 거기다가 말도 잘 통하고 또 내 말 잘 들어주고, 아무튼 느낌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 1년 정도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빠 나 임신했어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저 이때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었거든요. 진짜 돈 한 푼 없었어.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제 저녁이 11월, 결혼식을 12월 말로 잡았죠. 아이는 이때 이미 출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친한 동료 군인들 동기들 초대하려고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아까도 얘기했죠. 북한 김정일이가 죽어버린 거요. 그래서 부대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왔어요. 아 이런 거지같은 뭐 결혼 초기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고 거기다가 제가 현역일 때 꼬뱀한테 알을 제대로 칵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 빈털털이 거지라 어쩔 수 없이 처가살이를 좀 했거든요.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빈말 아니고 진짜였어요. 그래서 눈치 1도 안 보고 한 5년 정도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이에요. 둘째를 낳고 어느 날 마누라가 자기야 나 루프 할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야 뭐 솔직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때 눈치를 깠어야 했어요. 아이씨 젠장. 여하튼 문제의 그날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 심각한 목소리로 어떤 여자 2명이 자기를 보러 왔는데 이건 뭐야?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딱 이러는데 속으로 아 이런 뭐지? 내가 뭔 사고를 친 건가? 등등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집으로 졸라 뛰어갔죠.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한 후에 거실을 보니까 애들하고 장모님 마누라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작 저를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어딨어? 물으니까 방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들입니다. 나이는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아니 아줌마들 누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이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보랍니다. 앉았죠. 솔직히 저 이때 완전 쫄았어요. 왜냐면은 혹시 나도 모르는 내 부모님들 빚쟁인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당신 아내 되는 사람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딱 이러는데 이때는 진짜 뭔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빚쟁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예? 그냥 직장 다니고 별 문제 없는데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이러니까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바닥에 쫙 뿌려요.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이것도 뭐야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마누라 사진입니다. 알몸에 낙서한 사진. 보시다시피 당신 마누라가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을 때려 죽이려고 온 건데 그래도 남편 되는 분은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 참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사진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쌍욕을 퍼부으면서 미친년처럼 달려들어 2대1로 다구리를 깠어요. 사실 저는 이때 애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장모님이 애들을 잘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아파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집에서 싸우는 소리, 아니 정확히는 오만 욕과 비명, 그 소리가 진짜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온 아파트 단지가 다 울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모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애들 엄마의 1차 불륜 사건인데요. 그냥 뭐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빌고 또 이때 아무 죄도 없는 장모님도 같이 빌었습니다. 거기에 애들도 이미 둘이나 있는 상태에서 능력이 딸려 처가살이까지 하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거기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물론 상처는 엄청 컸었기 때문에 마음은 안 풀리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만큼 거의 한 달 가까이 말을 아예 안 했고 아내랑 장모님은 계속 빌고 장인어른은 조용했지만 제 눈치를 보고 게다가 이 어린 것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계속 어른들 눈치만 보는 게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모를까 용서를 할 거라면 이렇게 지내는 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결국 화해의 여행을 갔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후에 뭐 바로는 아니지만 점점 예전으로 돌아갔고 아니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사람이 한번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연락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막 오만 거지 같은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막.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제 스스로도 혹시 이거 의처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정도가 어땠는지는 뭐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의심을 당하는 마누라보다 의심을 하는 제 스스로가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살을 갉아먹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을 끄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몇 달 정도가 더 지나니까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 해도 이 여자를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가 사람 새끼면 거기다가 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똑같은 짓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겁니다. 제 스스로 체면을 건 거죠. 그런데 역시 사람은 안 바뀌는 건가 봅니다. 야, 그 난리를 치고 난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 이 그지 같은 여자가 결국엔 초대형 사고로 쳤어요. 이 말도 안 돼. 그냥 소라넷 일진이요 그냥.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좀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릴게요. 감사합니다.